지금이라도 집 팔고 월세로 갈까요? 라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테이커스 co.kr에 이제 사연 신청해주신 분인데 규제 이후 10억 전후 갈아타기가 고민이신 분이에요. 사연이 짧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저는 6월 28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로 고민이 깊어진 1주택 실수요자입니다. 그나마 이제 집이 하나 있으시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은 건데 이런 분들이 갈아타기 할 때 제일 지금 스트레스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타겟팅이 딱 돼가지고 대출 규제가 막 나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죠. 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매도하고 수원에서 서울 서남부의 구축으로 아파트로 가든지 경기 남부 지역에 뭐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출 규제가 빵 터진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매수자는 나타나가지고 계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은 지금 최근 신고가를 경신해가지고 가격이 크게 올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학교 문제와 주거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보유주택의 시세 상승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고민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돼가지고 월세로 잠깐 거주하면서 상황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상황을 좀 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은 무주택자가 두려우니까 신고가를 찍으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고민이라는 거죠. 자, 무주택 상태가 길어질수록 자녀와 가족의 안정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인데 반면에 신고가로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대출 규제 강화돼가지고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그런 고민이죠. 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과 가족의 안정성까지 고려하고 싶거든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금요일 점심 때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토요일부터 대출 규제를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에 막 안테나를 막 펼치고 있던 분들 아니고서는 거의 퇴근하고 갑자기 내가 보던 유튜브에서 긴급 라이브 뭐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뭐야 하고 봤더니 뭐 집 사면 이제 뭐 큰일 났다, 망했다, 뭐 이제 집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주말에도 막 뜨고 그러면서 알았던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있어요. 왜 도대체 국민한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는 것인가? 점심때 발표하고 주말부터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싶기는 한데 옛날부터 이랬다. 자, 부동산 고관심자도 헷갈려. 이번 정책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뭐 전세를 못 살게 한다고 하는데 뭐 실거주하면 뭐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누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집값 빠진대 하니까 야 집값 빠지는가 보다 막 이렇게 막 박수 치는 분들도 있고 안 빠진대 하니까 야 안 빠지나 보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말에 되게 복잡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죠. 문제는 이분은 지금 막 복잡스러운 그 마음, 이 마음인데 누가 우리 집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 왜냐면 이걸 지금 팔고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파는 게 맞나? 안 팔고 좀 기다려 볼까? 왜? 내가 가려고 하는 데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고민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 대출 규제의 특징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갭 투자를 하지 마라. 그리고 고가 주택 사지 마라.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갭 투자하지 마. 자, 그다음에 뭐 비싼 거 사지 마.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럼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동네가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겠죠. 양평, 뭐 당산, 신길, 뭐 본동 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철산, 평촌, 수지, 뭐 준신축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런 동네들이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안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내가 살던 동네보다 조금 더 좋은 동네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동네는 안 올랐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 많이 올랐고 더 좋은 동네를 비교하면은 우리 동네는 조금 올랐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 더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갭이 벌어진 상태인 거죠. 우리 집보다 갈 집이 더 올라가지고 갭이 벌어졌다. 자, 근데 이렇게 고른 동네가 뭐 너무 범위가 좀 넓긴 하신데 그래서 우선 동네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역을 좀 좁혀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지역이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인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지는 않으신 것 같고 우선은 갈아타고 싶은 마음에 내놓고 상황을 보자. 좀 임장도 다녀보자 했는데 덜컥 지금 매수자가 나타난 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지역을 좁히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살려고 하는 동네들을 보면요, 대략 그냥 10억 안팎이거든요. 물론 신길 뭐 이런 데는 좀 더 비싸기도 하지만 뭐 평수 작은 거를 따지면 뭐 비슷하겠죠. 자, 10억 안팎의 아파트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요, 이번 규제로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소수의 고소득자들이 타겟팅이 돼가지고 많이 이번에 힘들어진 건데, 국민의 전체로 보면은 이번 대출 규제가 나한테 뭐 크게 규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면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역설적이게도 상대적 호재로도 볼 수도 있는 게 이번 규제 발표예요. 물론 여기 안에 디테일이 엄청 많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자, 수원에서 서울 서남부의 구축으로 가거나 경기 남부 지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수원은 아직 덜 올랐거든요. 이제 막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좀 그래도 막 달리고 있었던 동네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수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이 오른다더라, 서울을 사야 된다더라, 서울은 갭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서울을 막 되게 사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같은 돈으로 경기도를 사는 거랑 같은 돈으로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이신 분들은 서울을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는 거, 요거를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거를 사면 돈을 엄청 벌고 경기도를 사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서울이 어딨지? 라고 막 필터 걸어가지고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막 이 동네 갑자기 막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서울이 경기도보다 무조건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 통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살기 좋은 동네들은 서울에 좀 안 좋은 동네들 대비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가지고 서울이 많이 오르는 걸로 보이지, 수익률로 따지면은 경기도에 살기 좋은 데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자, 경기도는 같은 돈으로 학군지를 좀 살 수 있어요. 지금 선택하신 데들도 학군지 위주거든요. 근데 서울은 학군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동네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 마음부터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이제 아이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학교랑 학원가가 좀 있는, 그래도 좀 애들이 공부 좀 하는 것 같은 동네로 가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뭐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다 학군지도 아니고 경기도라고 해가지고 뭐 다 살기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같은 돈으로 학원가를 조금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서울 안쪽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뭐 누릴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겠죠. 이거는 본인의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된다. 자,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돼가지고 월세로 잠깐 거주하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정책의 특징은 전세 끼고 집 사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번에 월세로 한번 가시잖아요. 월세 갔다는 건 뭐겠습니까? 월세로 갔다가 뭐 전세 낀 집을 사가지고 뭐 2년 뒤에 여기를 뭐 실거주하러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요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가 생각보다 들어가기 힘들어질 확률도 지금 높아요. 현재 정책만 보면은. 예외 규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수요를 누르려고 정책이 나온 거예요. 금요일 오전에 발표했다는 거는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이 시장에 욕을 먹더라도 충격을 주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아비규환을 한번 만들어야지만 국민들이 어이쿠 이거 뭐야 하면서 우선 막 당황할 거 아닙니까? 막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좀 잡히겠구나라는 거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이걸 의도 안 했는데 금요일 11시 반에 발표해서 토요일 날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요를 누르려고 일종의 시장의 혼란을 만든 건데, 이거를 수요를 누르고 싶을 땐 항상 대출 규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생각해보면 금리 인하의 시기가 오잖아요. 그리고 유동성 확대 시기가 오잖아요. 이제 막 지금 추경도 풀고 막 지금 국민 지원금도 막 나가고 금리도 내려가고 막 지금 주식에 막 유동성 공급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가지 돈을 막 풀 거예요.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에 또 돈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 그러면 수요가 다시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대출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지는 모르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와 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 후기가 있다고 그렇지만 전기에는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었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집값이 올라갔고, 코로나 이후로는 유동성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집값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막 쏠릴 때는 백약이 무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 규제를 해서라도 한 번 더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으면 이 분위기가 반전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도 코너에 몰려가지고 규제를 막 덮어 씌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내가 발표한 정책과 뒤에 발표한 정책이 서로 막 충돌해요. 서로 충돌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발표해. 그래서 이거 뭐예요? 라고 국민들이 물어보면 저희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막 이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사람도 규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발표해요. 그러니까 세무사들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변호사들도 이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진짜 완전 혼돈의 카오스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대출 규제의 문제가 뭐냐. 묻고 나면요, 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과거 사례도 보면요, 한번 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못 풀어요. 요번에 토어제를 한번 풀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장이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야 이거 한번 풀었다가 큰일 나는구나 해서 다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 규제는 어떨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출 규제를 지금 이렇게 세게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과연 이거를 욕 먹는 거를 감수하고도 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거 풀면 다시 한번 또 쏠 텐데.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걸 한번 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푸는 거는 정말 어렵다. 자, 15억 초과 대출 규제 있잖아요. 이것도 그 집값이 빠지는 와중에도 계속 합니다. 집값이 빠지고 있으면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규제를 풀었을 때 그 돌아오는 후폭풍이 무서워가지고 집값이 막 뚝뚝뚝뚝 빠지고 있는데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 규제가 없어. 그러니까 막 더 많이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대출 규제라는 거는 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푸는 건 더 어렵다는 걸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0억 안팎 낀 동네도 최근에 거의 10%씩 올랐어요. 단기간에 막 10% 올랐거든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그 무지성 추격 매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올라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사러 가서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때문이기도 했는데 요게 이제 진정이 좀 될 겁니다. 요거는 진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한번 꽝 충격을 받았으니까 잠깐 이제 사람들이 내가 좀 너무 과했었지? 좀 천천히 좀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진정세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높은 호가를 따라잡고 했던 것들은 조금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많은 지역들에서 이렇게 막 무지성 호가 따라잡기가 막 있었어요. 막 수익률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면 좀 진정은 될 텐데 그렇다고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만약에 하락할 거면 월세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하락할 요인이 뭐가 있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분이 사려고 했던 지역들은 대출 규제가 딱히 적용이 잘 안 되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대출 규제도 딱히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아까 말한 대로 갭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규제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하락할 만한 요소보다는 반대의 요소가 더 크겠죠. 그래서 지금 규제 발표한 지 한 4일밖에 안 됐는데 이분의 어떤 그 부동산 그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론의 수준을 보면은 뭐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4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은 우선 뒤로 밀어두시고 관심 지역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동네는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보면 조건이랑 연식 따라가지고 약간 같은 동네인데도 살짝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약간 재건축이냐 뭐 신축이냐 뭐 대단지인데 뭐 아니면 여기 뭐 서쪽이냐 뭐 동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서 약간 지금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좀 여유가 생겼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매수자는 나타나가지고 계좌를 달라고 한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가장 큰 조급함의 원인이잖아요. 그냥 안 팔아도 됩니다. 당장 안 파셔도 돼요. 나도 반대로 여유 시간을 좀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도도 살짝 여유를 좀 가지고 가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원도 지금 살짝 그 매수세가 있거든요. 지금 좀 붙거든요. 그런 거니까 너무 급하게 팔진 마시고 내가 살 곳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를 사러 가면서 거의 동시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지역도 단지도 못 정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역마다 다르고 뭐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신축들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괜찮은 동네로 좀 괜찮은 수요가 좀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도 신축들이 뭐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막 엄청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쪽이 많이 올랐고 경기도는 이제 막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게 정책의 방향이 갭 투자를 하지 말라잖아요. 갭 투자하지 말고
실거주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집을 사려고 할 때 낡은 집을 사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신축을 사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경기도에는 그나마 신축도 많고 아파트 비율도 높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좀 사고 싶다면 신축을 가려고 할 확률이 당장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자, 경기도도 선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데들은 전월세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전월세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축 선호도도 높고 근데 나름 뭐 학군도 있고 뭐 그런 동네들을 찾아보시면 못 가진 않거든요. 그런 동네가 뭐 아예 지금 뭐 공급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지금 힘듭니다. 뭐 이런 동네 아닌 이상해야 지금 전월세 상승, 뭐 매매 수요도 약간 좀 붙고 하면은 무주택으로 가가지고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엔 그냥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조사해 보시고 본인이 지금 가고 싶은 지역 정하시고 거기를 살지 말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